9. 교재 연구, 확률과 통계. 개념 44. 피셔바인의 확률 교육. 피아제와 이넬더는 확률 직관이 수 직관처럼 인간의 행동 속에 존재하고 발달하는지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 특히 두렵다거나 기대한다거나 하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사고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일상적인 행동과 생각 속에 확률 직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피아제와 이넬더는 확률 직관의 의미와 특징이 인과적 사고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확률적 판단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피셔바인은 학교에서 확률 교육을 받기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확률 직관은 확률 개념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셔바인의 주장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확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률에 대한 자연스러운 직관을 거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인간의 행동 자체가 확률적이므로 확률 교육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확률 교육을 통해서 무엇보다 귀납적 사고의 가치와 역할을 가르쳐야 하며 이미 발달시킨 직관의 한계를 이해하고 수정하여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피아제. 아동들의 확률적 사고는 자발적으로 발달해 간다. 피셔바인. 확률 개념이나 치환 조작은 인지 발달에 따라 자발적으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의도적인 확률 교육을 통해서만이 발달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확률 직관의 개발을 강조한다. 개념 45. 확률 판단 전략. 대표성 전략은 표본이 크기에 관계없이 모집단과 유사할 것을 기대하거나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 무작위성을 반영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 전체 교사의 3분의 1이 여자라고 하면 3명의 교사 중에서 1명은 반드시 여자라고 기대한다. 또한 동전 6개를 던지면 HHHTTT 보다는 HTTHHT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정보의 이용 가능성 전략은 판단을 내릴 때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영향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예. 최근에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통사고 확률에 대해서 훨씬 높게 추측하는 경향. 조정과 고정 전략은 초기값을 정한 후 그 값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답을 얻게 되면서 초기값을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에 도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 한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결과를 어림하면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의 결과를 어림하면 이라는 문제에 대해 앞의 경우에 제시한 어림값의 평균은 2250, 뒤의 경우에 제시한 어림값의 평균은 512로 답한다. 답은 4320. 결과 중심 판단 전략.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향. 예. 비가 올 확률이 60%라고 하면 비가 올 것으로 40%라고 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인과적 정보에 주목하여 판단. 카네말 리리알과 코놀드는 확률 교육에서 판단 전략을 거부하거나 배제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 특이한 모양의 주사위를 던진 후 도수를 제시하고 어느 면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도록 하였더니 학생들은 제시된 자료보다는 주사위의 모양 또는 던지는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어느 면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개념 46. 효니 씨의 확률적 사고 수준. 비확률적 사고 수준의 아동은 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념에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또는 단일한 결과만을 예측하고 확인한다. 우연현상이나 무작위 사건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으며 주목한다고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원시 확률적 사고 수준의 아동은 대표성, 이용 가능성 등의 판단 전략을 초보적이고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이다.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우연이나 무작위 사건의 의미를 불완전하게 이해한다. 발생 단계의 확률적 사고는 간단한 문제 상황에 수학적 확률 또는 통계적 확률 개념을 적용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또한 신념과 수학적 모델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기도 한다. 확률 교육을 받은 초기 단계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실제적인 확률적 사고는 우연에 대한 여러 수학적인 관점, 곧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등의 의미를 이해하며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는 단계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수학적인 확률 개념을 적용하고 그 판단의 전제 조건과 제한점도 이해하는 수준이다. 이들 여러 개념 수준은 반드시 선형적으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발생 단계의 확률적 사고를 거쳐야 비로소 실제적인 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효네 씨는 학자들이나 대학원생들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원시 확률적으로 생각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발생 단계의 확률적 사고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념 47. 존스 외의 연구. 확률적 사고 수준. 표본 공간 개념의 발달 수준. 1수준 주관적 사고. 단일 사건의 모든 경우를 불완전하게 나열함. 2수준 이행기. 단일 사건의 모든 경우를 나열함. 제한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전략을 사용하여 복합 사건의 모든 경우를 나열함. 3수준 비형식적 양적 사고. 전략을 일부 활용하여 복합 사건의 모든 경우를 나열함. 4수준 수치적 사고. 전략을 활용하여 둘 또는 세 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건의 모든 경우를 나열함. 이 수준 역시 반드시 선형적이고 배타적으로 발달하지는 않으며 한 아동에게서도 개념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이 발견될 수 있다. 개념 48. 탐색적 자료 분석. 간단한 계산과 간단한 그림에 대한 해석에 기초하여 자료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시도로 정의된다. 자료를 표로 정리하고 자료의 추세와 분포에 주목하는 것은 탐색적 자료 분석의 주요한 방법이다. 탐색적 자료 분석의 주요 주제, 저항성과 현시성. 저항성은 일부 자료가 파손되어도 자료 전체에 대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탐색적 자료 분석의 관점에서는 평균보다 중앙값을 선호한다. 그래프가 현시성을 가진다는 뜻은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그 그래프를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수학에서는 통계 그래프를 그리는 절차만이 아니라 통계 그래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그래프의 현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념 49. 현실 맥락과 통계 교육. 프로이덴탈. 확률과 통계 교육의 문제점. 첫째, 현실과 단절된 추상 체계로 다룬다. 둘째, 수량적인 자료로 가득한 계산 패턴 체계로 다룬다. 프로이덴탈의 주장. 프로이덴탈은 학습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문제 상황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학습자의 현실은 단지 생활뿐 아니라 학습자의 물리, 사회, 정신적인 세계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프로이덴탈은 아동이 인류의 학습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역사 연구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상황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베커 관련. 베커의 연구는 프로이덴탈의 관점을 반영하여 평균, 표본, 분포, 그래프 등의 학습 내용을 개발한 것이다. 베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평균 개념은 대부분 큰 수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상황에 활용되었다. 베커는 이를 바탕으로 그림 속의 코끼리 수의 합을 추정하는 과제를 개발하였다. 시사점. 이 연구를 통계 영역에서 현실 맥락을 활용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학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개념 50. 통계적 소양. 기본 소양은 말하고, 읽고, 쓰고, 간단히 계산하는 능력을 뜻한다. 통계를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정보, 그것도 언어로 표현된 정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통계적 지식은 학교 수학의 통계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 곧 자료의 중요성과 의미, 자료 수집 또는 자료 생성 방법, 표와 그래프 관련 지식, 대표값과 산포도, 표본 조사와 표집 오차, 확률 관련 지식,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관련 지식을 가리킨다. 수학적 지식은 통계적 지식을 다룰 때 활용하는 내용으로 수와 수 감각, 사칙 계산, 비와 비율, 방정식과 부등식, 미분과 적분 등을 뜻한다. 비판적 질문의 예로 가리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예. 자료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였는가? 주어진 맥락에 적합한 조사 방법인가? 표본을 사용했는가? 표본 추출 방법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는가? 표본은 충분히 큰가?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포함하고 있는가? 표본이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 표본으로 모집단에 대해 추론하는 것은 타당한가? 신뢰할 만한 실험 도구나 측정 도구, 시험지, 질문지, 인터뷰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는가? 얼마나 정확한 자료인가? 신념과 태도 중 태도의 경우는
통계 관련 내용, 행동, 주제 등에 대한 느낌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복잡한 수로 표현되어서 싫다고 말하거나 스스로 통계 정보를 읽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 통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념의 경우는 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는데 태도보다 더 변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비판적 자세는 통계와 더불어 주어지는 정보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통계적 소양의 두 요소, 지식 요소, 기본 소양, 통계적 지식, 수학적 지식, 맥락적 지식, 비판적 질문, 성향 요소, 신념과 태도, 비판적 자세. 개념 51. 스파드의 대상 수준과 메타 수준. 대상 수준은 구체적인 수학적 대상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수준이며 메타 수준은 대상 수준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수학적 대상들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포괄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수준을 뜻한다. 예를 들어 2-1은 1은 대상 수준에서의 명제이며 자연수 범위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수 있다는 메타 수준에서의 명제이다. 후자는 연산이라는 수학적 대상 자체가 아니라 언제 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메타 수준에 해당된다. 확률 문제도 언제 어떤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이해, 곧 메타 수준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제대로 된 학습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메타 수준에서의 학습을 하는 것이 곧 탈배경화와 탈개인화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학습한 내용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회상하거나 다시 유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념 52. 대표값 관련 교과서 과제의 변형. 왓슨과 메이슨의 대표값 과제 제안. 주어진 자료의 대표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자료 집합을 생성하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료 집합을 먼저 제시한 후 대표값을 구하라는 과제는 단순히 배운 지식을 회상하도록 하는 반면, 위와 같이 다양한 조건에 맞는 자료 집합을 생성하도록 하는 과제는 가역적 사고를 촉진한다. 또 앞서 논의했던 메타 수준의 학습을 유도하여 탈배경화와 탈개인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개념 53. 와일드 앤 펜쿡 탐구활동 과정, 통계적 사고 과정. 와일드 앤 펜쿡은 탐구 상황에서 통계적 사고를 하는 과정을 일련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탐구활동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통계적 사고 과정은 그림과 같이 문제, 계획, 자료, 분석, 결론의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1. 문제 단계. 체계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문제로 형상화하게 된다. 2. 계획 단계. 측정 방법을 결정하고 표본 추출 방법을 선택하며 자료 관리 체계와 예비조사 방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3. 자료 단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정돈한다. 4. 분석 단계. 자료 검토, 계획했던 대로 하는 자료 분석, 계획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는 자료 분석,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가설을 생성한다. 5. 결론 단계. 결과 해석, 결론 도출,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 상호 의견 교환을 한다. 개념 54. 탐구활동 과정에서의 통계적 사고. 와일드 앤 펜쿡은 탐구활동 과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통계적 사고를 자료의 필요성 인식, 수량화, 자료의 변이성 탐구, 통계 모델에 따른 추론, 통계와 맥락의 통합이라고 설명한다.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조사활동 자체가 의미가 없고 결국 통계적 사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또 수량화에 의하여 주어진 상황 속에 감추어진 수량적 정보를 적절히 드러내고 새로이 표현하지 못하면 자료를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자료의 변이성을 탐구하지 못하면 자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예측을 할 수도 없게 되며 결국 탐구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낱낱이 자료가 아니라 자료 전체에 대한 통찰, 그리고 그 통찰과 실세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합하지 못하면 통계가 실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통계를 활용하여 실세계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